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롱전기 이 하락 추세로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금일 고점 기준으로 약 1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변압기 3분기 수출 잠정치가 2분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룡전기 이것 하나만큼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이 재룡전기 변압기 비중 100%이고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사실 이 변압기의 수명이 20에서 30년이다 보니까 사이클 주기도 그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중요해진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죠. 그래서 이 북미에서는 현재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으로 인해서 이 변압기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부족해진 변압기를 우리 한국 제품을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이 북미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2분기 수출 비중 91.7%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재룡전기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이 이유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의 수주 잔고를 좀 보자면 1분기 대비, 이게 위에 게 1분기거든요. 1분기, 2분기. 2분기에 수주 잔고가 좀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이 수주 잔고 감소는 이 성장 속도 둔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영향이 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대비 이 3분기에 어느 정도 더욱더, 그러니까 매출적인 증대가 나타낼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해본다면, 제가 수출입 통계 조회 사이트를 좀 찾아보니까 이 잠정치 조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압기를 검색을 해서 현재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서 1월, 2월, 3월이 1분기죠. 그리고 4월, 5월, 6월이 2분기, 7월, 8월, 9월이 3분기인데, 이 9월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제가 계산을 좀 때려봤거든요. 계산기로 때려봤는데, 일단 이게 1분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분기, 그리고 세 번째가 3분기 계산치입니다. 금액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현재 1분기, 2분기에는 좀 2분기 매출이 1분기에 못 미치고 있지만, 지금 현재 9월이 다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2분기 매출에 거의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3분기 수출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2분기보다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향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차트 보면서 또 마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재룡전기의 차트를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1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 부근이 이 강한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과거에는 20일 이평선 이 라인대가 지지라인대였지만 지금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해 주어야 되는 저항대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21 이평선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121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재룡전기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21 이평선을 결국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기 11 이평선 지지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 저항대 라인이었지만
결국은 오늘 이 부분이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결국 이 1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돌파가 나옴으로써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지금 10일 이평선을 결국은 지지를 못해주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보아야 될 것이 여기 240일 이평선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4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24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0일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이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엔 이 기관의 매도세를 다 덮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로 미국의 대선, 그리고 두 번째로 금투세 문제가 있죠. 금투세. 사실 금투세 영상을 제가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들 좀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